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언젠가 네가 나를 우러러볼 거야. I'll be a rock bottom to the top. 무시로 짓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잡초. 나는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쓰러지지 않나.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나는 돌멩이. 네, 자, 독설라이트 짜왕 최한욱입니다. 이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드디어 마침내 거의 끝났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은 제가 이거 상태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도 좀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큰 불편 없이 최고의 화질로 최고의 또 음향으로 독설라이트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름 이제 대선 준비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만 잘하면 돼요.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윤석열이 파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이번 주부터 이제 돌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를 시작하는 오늘 이제 시스템 정비를 어느 정도 이제 완료를 했고요. 화질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화질로 영상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고의 아마 유튜브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채널들은 이제 어떻게 송출을 하고 있나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지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화질은 전체 유튜브 중에 이제 최고 수준의 화질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얼굴이 빨강요? 어제는 얼굴이 너무 하얗다. 이런 좀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조금 더 빨갛게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혈색이 너무 이게 뱀파이어틱하다. 안 그래도 이제 나이도 잘 먹지 않는 듯한 이 뱀파이어 동안을 가지고 있는 제가 얼굴이 하얘니까 진짜 뱀파이어가 아니냐. 이런 거 농담이에요, 진짜.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센스가 떨어져가지고, 예, 농담하기도 힘들어. 예, 농담할 때 꼭 농담이라고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아무튼, 예, 너무 뱀파이어 같다고 하셔가지고, 예, 조금, 약간 이제 화색이 돌게, 이렇게 이제 화면을 좀 조정을 했어요. 조금 벌겋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으신데,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절을 해서, 예, 조정을 해서, 더 여러분들이 깔끔한 화면으로 방송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여에 걸친 이제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60일 전투에 이제 돌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아직 이제 파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60일이 좀 넘죠. 예. 근데 저는 한 3월 14일께는 파면이 되지 않을까. 예. 하여튼 탄핵 심판이 결과가 3월 14일께는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적 느낌으로. 뭐 윤석열이 석방이 돼가지고 뭐 좀 늦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뭐 저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헌법 심판 일정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기자들이 이건 뭐 극도의 보안을 지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자들이 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뭐 지연될 수도 있다, 다음 주로 미뤄질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좀 다소 늦어지더라도 급할 거 없어요. 급할 거 없습니다. 지금 대선 일정 어차피 지금 5월 중순 이후에나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며칠 좀 늦어진다고 해서 뭐 나라 망하는 거 아니고 어차피 망했고 우리가 좀 침착하게 너무 조바심 치지 말고, 예, 여러분들 괜히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에요. 너무 그 유튜브나, 예, 언론에서 요즘 제가 공포 마케팅 한다고 계속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예, 국민들에게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좀 현상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그렇게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야 시청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지금 비관적이거나, 예, 불안한 상황을 자꾸 유튜브에서 좀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 게다가 이제 보수 극우 유튜버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 뭐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는 둥, 각하된다라는 둥, 뭐 이런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몇 달째 공포에 떨면서 불안해하고 계신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오프닝 하기 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국민신경안정제다, 뭐 저를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뭐 유시민 작가만큼의 영향력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예, 신경안정제가 조금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 신경안정제라기보다는 이제 정치 히로뽕 그쪽으로 좀 네이밍을 해주세요. 예, 신경안정제는 이제 유시민 작가가 가져갔으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제가 하는 게 좀 그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저만의 어떤 독창적인 그런 닉네임을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치 1호뽕 혹은 국민 1호뽕, 예,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나래를 활짝 펴드리는, 국민 1호뽕 방송, 독설라이트. 오늘도, 예, 1호뽕 한번 또 힘차게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 듣고요. 예, 독설라이트, 예,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깨꼬메스 대용량 300mg 참기름 들기름 세트. 깨꼬메스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라는 스페인어로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드리겠다는 제조사의 끊임없는 다짐입니다. 깨꼬메스 참기름 들기름이 좋은 점은 첫 번째, 중국산 최상급 통참깨 통들깨로 생산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최고의 햇섭 시설에서 저온압착 소량 생산하여 신선하고 각종 영양 성분이 살아있습니다. 셋째, 수입할 때 한 번, 복귀 직전에 또 한 번 받는 농약 잔류 검사를 통과해 안전합니다. 차기 후 벤조피렌 검사까지 통과, 100%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온갖 음식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제 깨꼬메스 참기름 들기름 세트 즐겨보십시오. 참기름 300mg 대용량 18,500원, 들기름 300mg 대용량 19,500원, 참기름 들기름 세트 38,000원. 지금 전화주세요.
010-5069-7045 주문 시 되도록 문자로 부탁드리며 주문 내용, 성함, 주소, 전화번호 기재는 필수입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010-5069-7040. 네, 최상급 중국산 통깨로 착유한 깨꼬메스 참기름 들기름입니다. 예, 깨꼬메스 참기름은요, 중국산 최상급 통참깨 통들깨로 생산해서 믿을 수가 있고요. 국내 최고의 햅섭 시설에서 저온 압착 소량 생산하여 신선하고 각종 영양분이 살아 있습니다. 수입할 때 식약처에서 한 번, 복귀 전에 또 한 번, 2번에 걸친 농약 잔류 검사와 착유 후에 벤조피렌 검사까지 총 3번의 검사를 통과해서요, 유해 물질이 0%로 확인된 100% 믿을 수 있는 참기름 들기름이에요. 주문 문의 전화는 010-5069-7040 5069-7040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익제보자 1호죠. 슈퍼마린 이성열 대표를 돕고 있는 쟁우그룹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김건희,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폭로를 해서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성열 대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요. 참기름 들기름은 뭐 생활 필수품이고, 대부분 집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니까 기왕에 쓰시는 거 믿을 수 있는 우리 깨꼬메스 참기름 들기름 꼭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부지법 폭동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전에 요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오늘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그 헌법 심판이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어쨌건 지금 헌재에서는 평일을 계속 이어간다, 이런 입장이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윤석열이 석방돼 가지고 헌법 심판까지 지연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NS에 올라온 글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자, 히로뽕 힘차게 한번 놔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요거 이제 SNS에 어떤 분이 이제 올리신, 박정현이라는 분이 올리신 글인데, 자, 이런 기사 그러니까 오늘 많이 나왔어요. 헌재 오늘도 평이 계속, 평결 시작도 못해,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평결은 이제 선고를 앞둔 시점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결할 시점은 아닙니다. 평결을 하고 나면 바로 이제 파면 혹은 인용 혹은 기각, 이런 이제 판결을 내리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평결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점인데, 이거 기자들이 이런 가짜 기사 내보내가지고 시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잘 정리해서 써주셨어요. 박정현 씨라는 분이. 자, 이런 기사가 바로 대중의 무지와 망각을 이용한 쓰레기 기사다. 이걸 보면 마치 헌재가 시를 질질 끄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 근데 평결은 심판 결과 발표 직전에 한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고, 심지어 통진당 해산 때는 심판 결과 30분 전에 평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여전히 평이 계속이라고 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평결 결과가 사전에 누출되는 것은 지극한 혼란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결 결과가 미리 유출이 되면 난리가 나겠죠. 뭐 보수 세력들, 예컨대 뭐 기각이 되면은 보수 세력들이 이제 헌재 앞에 몰려가가지고 난동을 부릴 것이고,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 이제 보수 세력들이 몰려가서 난동을 부릴 것이고, 기각이 되면 또 우리 진보 민주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헌재 앞에 몰려가가지고 수백만의 시민들이 항의를 할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평결 결과가 유출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하는 일종의 사회 안정을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또 중대한 헌법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미리 알려지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판결 직전에 평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판결 직전에 평결을 한다. 가령 금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탄핵 결과를 발표한다라면은 목요일
1시 40분까지 평의한다고 얘기를 할 것이다. 평결을 한다라는 건 탄핵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알려질 것이다. 평결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하는 게 아니다. 거의 탄핵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평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언론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불안한 시민들, 이건 좀 진보건 보수건 지금 다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예? 불안한 시민들의 공포감,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이런 기사를 무책임하게, 예, 기레기들이 남발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SNS 글을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평결, 그 평결이 나오기 전까지, 즉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요, 헌재에서는 평의가 계속 중이다라는 일반적인 이제 의견을 내는 거다. 일반적인 내용만 언론에 공개를 한다. 예, 그리고 평결이 나면은 바로, 예, 탄핵 결과를, 심판 결과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심지어 이제 통진당 그 정당 해산 같은 경우에는 30분 전에 평결이 끝났다라고 하죠. 예, 30분 전에 평결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30분, 20분 전에 평결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결을 했다라는 건, 예, 탄핵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평결이 나오기 전까지, 즉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도 너무, 예,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윤석열 석방 문제, 구속 취소 문제는 헌법재판, 헌법심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럼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석방을 한다는 얘기지, 윤석열이 죄가 없다거나 윤석열의 죄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그래서 지금 언론사에서, 예, 탄핵 심판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건 일종의 인디안 기우제 같은 거예요. 헌법 재판관들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선동성 기사다.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저는 이번 주 3월 14일? 3월 14일이 이제 가장 유력한 상황 아닌가.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할 때 14일 날 탄핵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해도, 탄핵 심판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해도 역대 이제 최장 시간, 예, 평의가 진행이 된 거예요. 예, 역대 최장 시간 평의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더 길어질 가능성은 그닥 높진 않다. 예, 그래서 뭐 늦어도, 예, 설령 뭐 이게 구속 그 취소 문제가 헌법재판에 영향을 줬다, 탄핵 심리에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과가 발표된다. 그래서 14일에서 그죠, 다음 주 한 일주일 사이에 발표가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뭐 탄핵 심판 결과는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물론 지금 뭐 검찰이나 법원이나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는 있지만은 그냥 법과 원칙대로, 상식대로 판결이 진행이 되면은 탄핵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탄핵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계엄 자체가 불법이었다라고 국회에서 20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그죠?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계엄을 해제시켰는데, 그걸 헌재에서 이제 와서 합법이다, 개헌이, 계몽령이다, 뭐 이따위 결론을 내리는 거는 진짜, 이건 뭐 대한민국을 그냥 파괴하는 행위나 다를 바 없는, 뭐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예,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99.9%라고 보고요. 저는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라면은 채널 문 닫고, 예, 산에 들어가가지고, 예, 어차피 내전 터졌는데 무슨 유튜브 방송입니까? 그냥 내전이죠. 이제 전쟁인 거지. 예, 저를 믿고 한번 믿어주십시오. 예. 자, 이제 서부지법 폭동, 예,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재밌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다 정의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근데 서부지법 폭동에 치과 의사 약사도 있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고학력층, 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치과 의사, 약사 이런 뭐 대부분 고학력층 아닙니까? 지난번에 뭐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도 있었는데 펀드 매니저 이제 그 회사에서 그 퇴직을 당했다 이런 보도도 제가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치과 의사의 약사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복만사님 12월 3일부터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네요. 이 정도면 내란대 억지학과 나와서 로스쿨을 갔을 듯. 우리 국민들이 지금 헌법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이 돼가고 있어요. 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세월호 사건 때는 진짜 뭐 온 국민이 해양 전문가가 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온 국민이 이제 변호사, 판사, 검사가 돼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적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참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자, 정광훈 특임 전도사는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피고인 측에서는 서부지법 재판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 재판부 구속자가 지금 62명에 달해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지금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에 9명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현재 재판부는 63명을 한 번에 재판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로 피고인들을 나눠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뭐 우리가 악명을 떨쳤던 정광훈 그 제일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그 다음에 방화를 시도했던 10대 투블럭남 이런 친구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학생,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같은 평범한 직업부터 치과의사, 약사, 유튜버 등 다양한 직업을 보유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폭동에 가담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다른 전문직도 지금 다수. 보석을 신청한 치과의사 C씨 구속되다 보니 치과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 고향에 있는 노모도 구속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보석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하면 구속되고 감옥에 간다라는 거 몰랐어요? 치과 의사식이나 되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간다라는 걸 몰랐나? 제가 뭐 종종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수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근본적으로 지금 결함이 있는 상태 아닌가. 이런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키는데 의사, 약사, 펀드 매니저,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고학력층이 다수가 있다라는 거. 사실 뭐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파시즘에 그 빠진 사람들이 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오히려 고학력층이 많아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일본에 오홈 진리교 사건이라고 있었죠. 오홈 진리교 사건. 그 교주 이시하라라는 사람이 그 김어준 씨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 김어준하고 하여튼 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이제 교주였는데 그 오홈 진리교가 이제 화학 테러를 해가지고 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뭐 일본에서 이제 큰 시끄러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그 도쿄대 도쿄대 무슨 뭐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이 오홈 진리교에 상당수가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당시에 우리 그 일본 사회 엘리트층, 지식인층의 어떤 이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도 지금 과거 일본과 같은 상태가 아닌가. 뭐 그런 상당히 우려가 듭니다. 우리 지금 애들 그냥 공부만 시켜가지고 의대 보내고 법대 보내고 이렇게 보내놨더니 애들이 인성이 다 쓰레기가 돼가지고 파시스트화되고 차별주의자가 되고 이게 지금 제대로 교육을 시킨 건가 우리 사회가. 무조건 1등만 하고 출세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뭐 실력도 아니야 이거는. 이런 극단적인 어떤 욕망지향적 사회가 이런 삐뚤어진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좀 자성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사람들 법원에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불법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이번 엄격한 재판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 정광훈도 지금 대한민국의 아주 암적 존재가 되고 있죠. 정광훈도 이제 곧 쇠고랑을 차게 될 이런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내란 선동 혐의 정광훈 지금 11건이 피소가 된 상태고요. 경찰에서 이제 법리 검토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인 10여 명에 대한 지금 조사는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처벌 가능한지 안 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곧 이제 송치를 하거나 기소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전한길도 3건, 윤상현도 6건이 현재 고발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11건의 고소장을 접수해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현재 법리를 검토 중인 단계에 있다. 법리를 이제 검토 중인 단계라는 거는 조만간에 이제 불러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처벌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겠다 이런 거죠. 참고인 10명 정도를 조사하고 추가로 참고인 조사 이거 뭐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조사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외에도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그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쓸데없는 이것도 이제 전한길도 비슷한 상황이죠. 왜 이런 고학력층들이 이 파시즘에 빠져드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지적 능력이 높아질수록 파시즘에 빠진다라면은 교육 자체가 파시즘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윤상현이도 3건 6건 고발장이 지금 접수돼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선동 혐의예요. 내란 선동 혐의는 3년부터 시작입니다. 3년부터 시작이에요. 일체 유심조님, 민주시민들이여 무쏘의 풀처럼 흔들림 없이 당당히 나갑시다.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잘 싸웠고 잘 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가 되면은 징역 3년에 이제 중형이 선고될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광훈이나 전한길이나 뭐 윤상현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일단. 당분간은 3년 정도는 우리가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그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 가지고 지금 대단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법리에 따라서 뭐 정확한 판결을 한 것처럼 판사와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할 만한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체포 적부심은 시간 기준 2015년 국가직 정답에는 날짜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9급 형소법 기출문제 날로 정답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 검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것을 정답 처리한 내용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검찰 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체포 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선택지가 정답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이후에 형사소송법 시험,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몇 번이나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2015년에 이거 틀린 사람들, 시간이라고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거 항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로 써가지고 공무원 된 사람들, 검찰 수사관으로 뽑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합격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지금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자, 해당 형사소송법 문항은 피의자 측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물어보는 가운데
시간 단위가 아닌 날짜로 계산한 12일이 정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속 가능 기간 10일에서 법원에 서류가 넘어간 날짜 이틀을 더한 게 답이었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에 근거로 삼았는데 제19인 검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조차 분명히 체포 적부심 기간은 날짜를 단위로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답이었다. 2015년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험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를 근거로 삼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규정이 위헌 선고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헌이 나왔기 때문에 항고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2년에 이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2015년 시험에도 날짜로 계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시험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함없이 적용해왔던 검찰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도 문제긴 한데 이 판사는 더 문제죠. 예? 판사는 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구급 공무원들도 아는 문제를 현직 판사가 이거 모르고 재판을 하고 있다니 몰랐을까요? 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또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검찰에서 지금 이번에 항고 취소를 한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입증하는 이런 증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라더니 2년 전에는 구속 취소 즉시 항고를 했다. 자, 그런데 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 울산지방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자 2023년 9월에 당시 울산지검 박모 검사가 2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이 불과 2년 전에는 즉시 항고권을 행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는 위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2025년이 되니까 위헌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위헌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한 이런 판례가 있는데 자, 이게 위헌이기 때문에 항고를 할 수 없다. 이게 다 윤석열을 위한 편법이다. 윤석열을 위한 편파적인 이런 법 집행이다라는 걸 확인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심우정의 행태 관련해서 재밌는 또 팩트가 확인이 됐어요. 검찰과 관계없다던 심우정 검찰총장 지난해 검찰 동호회 행사에 참석을 했다. 2024년도 검찰 동호회 신년 행사 여기에 이제 심우정이 참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검찰 동호회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에 회원들 도움과 협조 덕분에 자 윤석열이 그죠 석방이 됐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서 후원을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검찰 동호회라는 곳이 자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 검찰 동호회 신년회에 여러 차례 참석을 한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2024년 1월 19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4년도 검찰 동호 신년 인사 및 정기총회에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 자격으로 화환을 보내고 한상대 검찰 동호 회장 옆에 자리를 했다. 여기 있네요. 검찰 동호 신년 인사회. 이거 심우정 아니에요? 이거 심우정. 그것도 검찰 동호회 회장 바로 옆자리에 자리를 했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도 화환을 보내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 사람이 이원석이죠? 술도 한 잔 얻어먹고 있네요. 심지어 윤석열도 화환을 보냈어요. 심 총장은 지난 2023년 열린 검찰 동호회 신년회에도 인천지검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심우정 총장 오늘 오전 출근길에 검찰 동호회 문자에 대해서 입장을 묻자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검찰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검은 이에 대해서 신년회는 장관이나 총장이 의례적으로 가는 행사고 총장이 검찰과 관계없다고 말한 건 동호회의 입장을 검찰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검찰에서 윤석열 석방해줘가지고 환영하면서 후원까지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행사에 신년 행사에 매년 참석을 했던 심우정 뭐 검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죠. 근데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자, 이번 판결이 얼마나 검찰의 항소 포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내부와 사법부 내부에서도 지금 논란을 빚고 있어요. 윤석열 석방 후 폭풍 검찰 내부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검찰 내부 게시판에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글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강남수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검찰 내부망 2%세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 등 관련 법률적 문제점 제기 및 대검 요구사항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례적인 결정에 대해서 그 이례성 정도에 부합하는 정도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구속사건 처리, 위헌 결정, 법률조항 적용 문제 등에 관한 일선 청해, 혼란 및 이로 인해 공평 및 형평을 방지할 수 있는 대검의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 지시를 요구한다. 이게 뭐 법률가들이나 말을 좀 어렵게 쓰긴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구속일자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지금 구속된 사람들이 구치소에 많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다들 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을 때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이제 판결한 건 또 다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걸 다 시간 단위로 재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검찰에서 다른 피의자들이 야 우리도 이거 날짜로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재심을 요청해버리면 검찰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그 항고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 일선에서 벌어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강남수 수원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달라. 대검에서 지금 엄청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 거죠. 윤석열 하나 탈옥시키려고 구치소 전체가 지금 아주 대혼란에 빠질 수 있는 법원과 검찰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법부에서도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요. 윤 구속 취소에 현직 부장판사 전국 재판부 큰 혼란이 예상이 된다. 김도균 부산지법 판사가 내부망에 이제 글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자, 김 부장판사의 주장은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시행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즉시 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된다.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의 구속 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큰 혼란이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한 부당한 구금 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될 위험성이 지금
발생을 했다. 예. 그래서 뭐 이미 진행 중인 재판뿐만 아니라 이전에 진행됐던 재판들도 이게 부당한 구금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그죠? 재심을 요청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판결한 거 다 다시 들여다봐야 되냐, 다시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왜 항고를 안 했냐. 뭐 항고를 검찰이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판결을 한 구급 공무원 시험 문제로도 나온 이런 문제를 이상한 판결을 한 판사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뭐 지금까지 이렇게 확인된 것들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이번 이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소 포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잠시 광고 말씀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캄스테라피 대표 이상화입니다. 탈모가 너무 걱정이시죠? 탈모가 시작되는 징조는 매우 다양합니다만 두피에 열이 많다면 탈모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두피 열을 낮추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캄프레시 토너는 샴푸 전 두피에 뿌린 후 가볍게 마사지 해주세요. 탈모 예방 성분이 들어있어 일주일에 3번씩 샴푸 후에도 사용해주세요. 캄스테라피의 모든 제품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식물성 원료로 안전하여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더불어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까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힐링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캄프레시 토너는 두피의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특히 두피에서 나는 냄새를 줄여주고요, 염색이나 펌으로 인해 손상된 두피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피아민트, 페퍼민트, 라벤더, 레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 시에 상쾌한 쿨링감을 느낄 수 있고요, 두피 타입에 따라 지성 피부의 경우 샴푸 전에 두피에 도포를 한 후 마사지하고 씻어내 주시면 좋고요, 건성 두피는 샴푸 후에 사용하여 흡수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의 두피 건강, 모발 건강을 지켜드리는, 탈모를 예방해드리는 캄프레시 토너, 지금 2개 구입 시에 2개를 드리는 2+2 행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네이버에서 캄스몰을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캄스몰에 들어가셔서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확인을 하시고, 또 캄스 테라피에서 제공하는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들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탈모 건강, 두피 건강을 지키는 게 탈모 예방에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우리 캄스 테라피의 이상화 원장님,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를 하시고 오랫동안 이 모발 건강과 두피 건강 문제를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탈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캄프레시 토너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민님, 짜기자 속보, 가수 휘성 자택에서 심정지 사망, 향년 43세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내용의 속보를 전해주셨어요. 저도 방송하기 직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 전해 들었는데, 43세면 이제 아직 한창 때인데 심정지로 안타깝게 가수 휘성씨가 사망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얼마 전에 이제 김서론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또 세상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 오늘 또 가수 휘성 씨도, 이게 우리 대중예술인들이 참 이런 좀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는 상황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온라인 문화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 휘성 씨도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본인 이제 사생활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온라인상에서 뭐 떠돌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본인이 뭐 그 이성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모양인데, 그런 게 이제 뭐 입방아에 자꾸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활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안타깝게 또 어떤 연유에서 심정지 사망을 했는지는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으나
뭐 이런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이 큰 압박이 되진 않았는지, 예,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정치 대선 주자들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쪽에는 좀 제가 무겁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부터는 좀 재밌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방송도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고 있고. 자, 이 미친놈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이준석 조기 대선 개혁신당 예비 후보로 단독 신청을 했다. 네? 아니 이거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셔도 이게 유분수지. 지금 온 국민들이 본인도 탄핵에 찬성을 해서 윤석열이 탄핵되는데 일조를 했잖아. 근데 윤석열이 지금 석방이 되고 이러다가 탄핵이 지연되거나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판에 확정되지도 않는 조기 대선 일정도 안 잡힌 대선 후보로 예비 후보로 신청하는 건 이건 도대체 뭐 하는 놈들입니까 얘네들은? 예? 아니 뭐 어린 놈이 어디서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자,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마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위한 예비 후보 접수 결과 이준석만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개혁신당은 당초 2명 이상의 예비 후보가 등록할 경우를 가정해 컷오프 기준을 당원 투표 득표율 7%로 설정을 했는데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이 의원에 대한 이준석에 대한 찬성 반대 투표를 하는 방안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자, 개혁신당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예비 후보 등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개혁신당은 오는 11일 당 선관위를 열고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관련된 규칙을 정할 방침이다. 이거는 뭐 집단적으로 머리가 돈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아니 일단 그리고 본인이 뭐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 방탄이나 해보자, 그냥 방탄 출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개혁신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뭐 치열하게 진행될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 이게. 결국은 혼자 입후보한 거 아니에요. 아니 혼자 나올 걸 윤석열 탄핵도 인용되지 않은 상황에 후보 등록을 하고 지들끼리 이건 뭐 하는 짓거리들입니까? 지금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촛불 들고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지 혼자 갬치국물 처먹고 앉아가지고 잘해야 뭐 한 2-3% 득표할 놈이 아주 주접을 떨고 다닙니다. 주접을 떨고 다녀요. 경남도민님, 내일 MBC 100분 토론 개혁신당 이준석 출연. 또 이준석 팬클럽 난리 나겠네. 이준석이 무슨 팬클럽이 있어요? 팬클럽도 없어요. 그 뭐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을 해가지고 뭐 이준석, 준스톤 이어원 무슨 뭐 참신하게 선거운동을 한다더니 무슨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뭐 지를 찬양하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관객 수가 3,000명. 관객 수가 3,000명. 개혁신당 당원들이 한 10,000명 이상은 돼. 그러니까 당원들도 안 보는 거야. 경남도민님 팬코에 있어요, 팬클럽. 그러니까 그거 3,000명. 돈도 없어 얘네들이. 영화 볼 돈도 없는 애들이에요. 영화 볼 돈도 없는 애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게 무슨 팬콤입니까? 히키코모리 커뮤니티지. 그래 다해야 뭐 3,000명 가갖고 영화 보는 뭐 이런 사람이 무슨 대선에 나온다고 벌써부터 주접을 떨고 오지랖을 떨고 이러고 다닙니까? 진짜 제가 다 낯이 부끄러울 지경이네요. 쪽팔리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김문수. 김문수 마은혁 잘 아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다. 임명 때는 헌재 전체 사상이 오염된다. 헌재는 헌법이 아닌 여론재판, 정치 여론재판이다. 공수처 대통령 위법 폐지해야 된다. 김문수는 이제 지금 뭔가 가슴이 설레는, 마음이 설레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이제 정광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까지 이제 살아 돌아왔으니까 윤석열이 나를 밀어주지 않을까. 이런 지금 이제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건 맞죠. 현재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윤석열과 어떤 그 취향이 일치하는 인물이 지금 뭐 김문수 장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한때는 운동권이었는데 이 사람도 운동권 망신 다 시키고 다니는 사람이죠. 예. 일찍이 전향을 해가지고 빨간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빨갱이 짓 하고 다닌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이거 마은혁 재판관이요. 이거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일단 고발을 그죠? 고소를 하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마은혁을 잘 아는데 어떻게 잘 알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다. 자, 그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지금 요청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석방돼 기쁘게 생각한다. 전 국민이 투표해 뽑은 대통령인데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50일간 구속돼 있다 풀려났다. 우리나라 사법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일을 했다라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내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 것. 헌법재판소 이제 자체를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했냐 안 했냐를 판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그 내란 부분은 지금 빼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 계엄이 정당했냐 정당하지 않았냐라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주되게 심판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마치 헌법재판소가 권한이 없는 것처럼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그리 잘못해서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했느냐. 이건 대단히 위헌적인, 이거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인 거야. 근데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박 전 대통령이 뭘 그리 잘못해서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했냐. 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때 나온 뇌물,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도 없다. 그래서 윤석열을 완전히 이제 쉴드 치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계엄 선포했다라는 것 자체가 파면감이냐 아니냐에 대해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연속으로 탄핵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자기들 퇴직 날짜 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데 법률에 의해 정당한 재판이 헌법재판이 아니고 정치재판, 여론재판, 졸속재판이다. 요거는 이제 거의 윤석열을 죽이는 발언이라고 보셔야 돼요. 저기 어찌 보면은 막 윤석열을 두둔하고 윤석열 뭐 헌법재판소는 지금 판결을 안 한 상태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조현숙님 감사드립니다. 판결을 안 했잖아. 지금 평의가 진행 중에 있고 탄핵 심리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마치 헌법재판소가 무슨 결정을 한 것처럼 현직 장관이라는 사람이 기자들 데려다 놓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헌법재판관들을 공격을 하면 과연 윤석열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김문수 씨가 이걸 모르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사실 김문수는 윤석열이 지금 빨리 탄핵됐으면 하는 거야 지금 저게. 그래서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자극을 해서 야 빨리 파면시켜라. 그래야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가지. 윤석열이 돌아오면은 제가 볼 때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거라고 봐요. 뭐 돌아오면 사실 대선을 하게 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겠지만 뭐 만에 하나 윤석열이 돌아온다라면은 그죠? 지금과 같은 이제 지지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이 빨리 파면이 되는 게 지금 본인한테는 가장 좋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긴급하게 본인이 기자들 불러다가 간담회 하자고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윤석열이 이러다가 탄핵 기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든 것 같아요. 김문수가 이게 보통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기자들 불러다 놓고 헌법재판소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일부러. 정치재판, 여론재판, 졸속재판이다. 아니 재판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 뭐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이 됐어.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야 이거 재판 잘못됐다. 이게 기각돼야 될 건데 왜 이거를 인용을 하느냐 이러면서 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 근데 지금 결과가 안 나왔잖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잖아요. 아무런 기각을 할 수도 있고 인용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잖아. 근데 김문수는 마치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을 한 것처럼, 파면을 결정을 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를 까면 되냐고. 그것도 국무위원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자극을 해버리면 이게 과연 지금 윤석열한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겠냐 이거예요. 정치재판, 여론재판, 졸속재판이라고 하는데 아니 재판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뭐가 졸속이라는 거예요? 뭐가 정치재판이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김문수 장관은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하면은 이건 정치재판이고 여론재판이고 졸속재판이에요? 저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김문수가 야 이거 윤석열이 복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대선 후보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야 헌법재판소를 들쑤셔야 되겠다. 예. 자 헌법재판소가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뭘 잘못했다고 4대4가 나오느냐. 예? 헌재가 자기 선입관, 고정관념, 이념적 편향 속으로 판결문을 쓰고 있고 이건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일부러 막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은혁은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고 인천 민주노련 핵심 지도부였다. 그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 없고 이분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법재판관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이 된다. 판결 전체에도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거 위헌이죠 이것도. 임명해서 안 된다. 임명하라고 헌재에서 판결이 난 걸 이것도 탄핵이에요. 김문수도 탄핵합시다. 그럼 되겠다. 아니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 아니 민주당에서 이거 김문수 지금 헌법재판소를 현직 장관이 공격을 하고 그죠? 행정부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자 그걸 공공연하게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은혁을 잘 안다고 하면서 막스레닌주의자 뭐 빨갱이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이 들어오면 사상적으로 오염이 된다 이런 정치 발언을 하는데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놓고 정치질 하는데 이거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위법사항들이에요. 위법사항들. 대놓고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 여기 잘 처리를 이거 김문수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구나. 탄핵하면 되네. 탄핵하면 출마를 못 하잖아. 탄핵하면 대선에 못 나와요. 여러분. 탄핵이 가장 좋은 수야. 이거 아주 잘 잡혔네. 민주당에서. 이거 조용히 있다가 저기 누굽니까? 최상목이 탄핵할 때 이제 탄핵한다며요. 민주당에서. 탄핵할 때 김문수도 이제 세트로 끼어가지고 같이 조용히 탄핵을 시켜버리면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 하나 날라갑니다.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바로 탄핵시켜야 돼 이거. 엄중 경고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탄핵이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민주당도 버린 몸이야. 뭐 탄핵을 검찰총장을 탄핵을 하건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건 누구를 탄핵을 하건 국민의힘에서는 또 줄 탄핵이다. 민주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탄핵으로 29번째 탄핵이다. 뭐 30번째 탄핵이다. 이러면서 계속 비난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욕먹을 거 한꺼번에 싸그리 우한거리들을 싹 정리를 하자고요. 아니 장관이 대놓고 저렇게 정치질 하는데 국회에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장관이 대놓고 사법부를 공격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것도 헌법재판소를, 최고 권위의 헌법재판소를 장관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입법부에서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도 바로 이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왜 본인을 이런 식으로 자꾸 음해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빨갱이로 몰고 왜 이걸 그냥 좌시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고요. 예, 한동훈이는 이제 제가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윤석열이 이제 돌아오는 순간 사실상 이제 한동훈은 끝난 거다. 예, 윤석열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 뭐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할 것으로 보여요. 본인이 이제 살 길이 그거밖에 없지. 지금 구속 취소가 되긴 했고 석방이 돼 있지만은 언제든지 지금 감옥으로 끌려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살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 어쨌건 석방돼 있는 동안 자기 사람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하여튼 어떻게든 당선이 되게, 뭐 물론 당선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만은 어떻게든 정권 재창출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저 살아나오는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유일한 길이야. 근데 한동훈은 이제 탄핵에 찬성을 했고, 한동훈이 그죠? 윤석열을 살려줄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나오는 순간 한동훈은 이제 감옥에 가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한동훈은 끝난 상황이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열심히 혼자서 지금 대선 이준석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혼자서 열심히 대선을 뛰고 있습니다. 한동훈 계엄의 바다 건널 것, 대한민국 지키는 게 헌재 결정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결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자유민주 정신의 정반대 지점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 인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탄핵 인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인터뷰를 하고 돌아다니면은 저는 진짜 한동훈의 이제 정신세계는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해달라.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가고 윤석열이 지금 복귀를 했는데 저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배신자 프레임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는 정치를 하는 건지. 아니 확실히. 그리고 저는요 이번에 심우정이야 이제 뭐 김건희 쪽 사람이니까, 김건희 윤석열 쪽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항고 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특수본이죠. 특수본을 검찰총장이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특별수사본부 그 수사본부는 특수본은 보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보고만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월권이 됩니다. 직권남용이 돼요. 이걸로도 심우정은 처벌을 받아야 돼. 근데 이런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 특수본부장 박세현이가 고개를 팍 숙이고 들어갔잖아. 근데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박세현이는 박세현이 아버지도 검사 출신이고 그 한동훈의 마누라 진흥정의 아버지죠. 진영구 전 검사. 그러니까 한동훈의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하고 막역한 사이야. 그래서 또 박세현이가 한동훈의 현대고 1년 후배입니다. 얘네들이 어렸을부터 그죠? 가족들 간에 교류하면서 강남에서 그죠? 다른 사람들 거리감을 두면서 같이 뭉쳐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한동훈과 박세현은 한 팀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검찰총장은 특수본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박세현이 뭐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항고 포기하라고 지시를 했어도 그 지시를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이는 윤석열이 나오면은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고, 아니 본인도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의 계엄은 자유민주 정신의 정반대 지점에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을 석방해 주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박세현이 항명도 아닌 거예요. 그건 본인 권한인 거야. 본인 권한으로 즉시 항고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 한동훈이 살 길은 윤석열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는 것으로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하고 그죠? 가까운 사이인 박세현이 즉시 항고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야, 한동훈 걔가 가만히 있겠냐? 검찰 내부에 이미 판 정리됐다. 윤석열은 죽은 권력이고 한동훈 쪽으로 이제 줄을 서야 검찰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자 뭐 그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그 협상을 받아줄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러니 한동훈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야당 대표가 된 이후에 자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검찰개혁에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발목을 잡는 거. 이게 현재는 검찰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래서 윤석열 버리고 한동훈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카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박세현이가 윤석열 즉시 항고해가지고 석방이 안 되도록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세현이 고민을 하면은 한동훈이 바로 뭐 전화를 하든지 불러내가지고 야 미쳤냐 지금 나 죽으란 얘기냐 빨리 항고해라. 그리고 그럴 권한이 박세현한테 있었고 근데 이 미친놈들이 진짜 저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정치 미숙아도 아니고 정치 초딩도 아니고 그냥 정치 광인이에요. 한동훈은 정치 광인이 뭐 제가 예전에는 정치 미숙아니 뭐 정치 서울대 찐따니 뭐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치 미숙아도 아니고 정치 초딩도 아니고 그냥 미친놈이야. 이건 미친놈. 지가 뭘 하는지를 몰라.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서 윤석열 못 나오게 만들었어야 지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설치고 다니면은 한동훈한테 기회가 오겠어요? 감옥이나 안 가면 다행이라니까? 안 그래도 뭐 김건희가 주진우한테 정보 올려가지고 한동훈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연관이 돼 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 이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동훈이는. 제가 그래서 정치 광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려고 이러는지를 전 예측을 못하겠어. 뭘 하려고 이러는 건지를.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진짜 횡설수설이에요. 여기서는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윤석열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단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구속 취소는 나도 처음 봤는데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구속 취소가 뭐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박세현이 시켜가지고 즉시 항고를 했어야지 이 멍청한 놈아. 그러면서 과거에도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게 정말 오래 걸렸는데 결국은 계엄의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횡설수설합니다. 심우정을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비상계엄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파괴다. 87년 체제 극복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권력 분산은 물론 국회 양원제 도입을 통해 다수 의석의 폭주를 받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게 지가 무슨 말을 생긴 것도 이거 가발도 이거 지금 제대로 안 쓰고 나와가지고 요즘 가발이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발이 지금 벗겨지기 직전이에요. 한동훈이는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 건지 제가 진짜 납득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무슨 강연 행사 가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얘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 혼자 기분이 좋아. 이게 정치 광인이 아니고 뭡니까? 윤석열 석방으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저 신났어 지금 얘가. 이거 표정 봐요. 이게 애가 진짜 뭐가 모자른 게 아니고서야 지금 정치적으로는 사형 선고 직전 아닙니까? 지금 신났어요. 이거 이거 한딸들 가딸들 참 아주머니들이 많이 모이셨네요. 무슨 뭐 MG 2030이 뭐 한동훈을 좋아한다 그러더니 여기는 뭐 MG는커녕
평균 연령이 한 70세쯤 돼 보이네요. 그죠? 70세는 제가 너무 너무했나? 평균 연령이니까. 예. 그나마 이제 이 중에서 이거 뭐 또 이런 얘기하면 제가 욕 먹을 수도 있지만 제일 그래도 좀 젊어 보이는 여성이 뭐 팔짱을 끼고 있는. 좋냐? 이거 다 어머니 뻘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한동훈이 왜 좋은지. 예. 그 옛날에 이제 그런 그 속설이 좀 있긴 했어요. 예. 그 대머리가 힘이 좋다.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속설이 있긴 했는데 그 힘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런 건지 전 납득이 안 나는데 지금 한동훈이 지금 저러고 다닐 때입니까? 예? 지금 다 끝났어요. 끝났어. 지금 다 죽게 생겨. 예? 이게 어디가 모자른 놈이 아니고서야.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한동훈 나는 중도 보수, 이재명 내가 책 낸 후로 중도 보수 얘기를 안 한다.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 만나고 싶다. 윤석열 구속 취소 일반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예. 한동훈 나는 중도 보수다. 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책을 낸 이후로 중도 보수라는 말을 안 하고 있대요. 얘도 정신승리 오진다 진짜. 야, 너 나랑 유튜브를 하자. 예? 지가 책을 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얘기를 안 하고 있대요. 본인이 중도 보수기 때문에. 야, 그럼 민주당 입당해.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니까. 아니 그렇잖아. 국민의힘은 구구라며. 구구잖아 지금. 네가 봐도. 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정당이 돼 있잖아. 그 동훈이 저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요. 본인은 중도 보수야. 그래, 네가 중도 보수라 치자 이거야. 그런데 국민의힘은 구구 보수잖아. 그러면 중도 보수가 왜 구구 보수 정당에 가 있어? 민주당이 중도 보수니까 민주당으로 와야지. 아니면은 네가 볼 때 민주당은 중도 보수가 아니야. 그러면은 네가 당을 만들어야지. 중도 보수 정당을. 몸은 구구 보수 정당에 있으면서 본인은 나는 중도 보수라고 우기면 그게 중도 보수가 돼요? 그리고 네가 책을 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쟤는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동훈이는 정치 광인이 맞다. 언제나 행복하다. 지 멋대로 생각을 하면 되잖아. 다 아전 인수야. 제 눈에 물을 열심히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힘들 게 없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어마어마한 정치적 위기가 도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본인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뭐 한동훈은 이제 끝났지 않았나. 윤석열이 뭐 석방돼서 꼭 끝난 건 아니지만은 이제 확실히 이제 대못을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동훈 관뚜껑에 대못을 박아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 아주 정리가 쉽네요. 예. 김문수는 탄핵하고 오세훈, 홍준표는 명태균이 관뚜껑에 못을 받고 한동훈은 윤석열, 김건희가 못을 받고 그럼 대선에 누가 나오지? 대선에 나올 사람이 없네요. 국민의힘에 이준석이 나와야 되나? 제가 한 명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싹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 대선에 나올까요? 대선에 나올 사람 한 사람 딱 보이지 않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과연 최한욱 TV 오랫동안 보아오신 그런 촉이 있으신지. 아, 우리 소이라떼님, 김건희, 김건희. 딱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싹 정리되고 나면은 남는 건 김건희 뿐이잖아. 그리고 김건희가 살 길이 뭡니까 지금? 예? 윤석열이 이제 파면되고 나면은 뭐 김건희의 피선거권까지 박탈되는 건 아니죠. 김건희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안 나오면 특검으로, 그지? 어차피 박살나게 돼 있는 상황에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볼 게 뭡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살 길이 뭐예요? 대선 나오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대선 나와서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살 길이 열리지. 아니 왜 그 생각을 못 해봐요? 나는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던데?
김건희 어? 와 재밌겠어. 아주 흥미진진해지겠습니다. 예. 제 말이 맞을걸요 아마. 예,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여기 성지순례 오신 거예요. 예, 제 예언이 틀릴런지 맞을런지 한번 지켜봐 주시죠. 자, 광고 말씀 하나 보내드리고요. 예, 다음 소식. 시간이 됐는데 조금 더 방송 요즘 좀 길게 하고 있어요. 좀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인 마마를 운영하는 한지원입니다. 이번에 깔끔하고 뽀드득한 주방 비누가 새로 생산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주방 비누는 설거지는 물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야채까지 씻을 수 있는 가장 엄격하고 안전한 성분으로 만든 비누형 제품입니다. 요즘 레몬워터 만들어 드시는 분 많으시죠? 레몬의 영양은 대부분 껍질에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껍질에 있는 농약이나 보존제 등을 완전하고 말끔하게 씻어내는 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방 비누와 원목소를 사용하면 아주 간편합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야채, 그리고 하루에도 10수개씩 나오는 커피잔, 또 자주 씻어줘야 되는 반려동물 식기에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스타일라인 마마의 주방 비누는요, 설거지는 물론 껍질째 먹는 과일이나 채소까지 씻을 수 있는 가장 엄격하고 안전한 원료로 만든 비누형 제품입니다. 껍질에 있는 농약이나 보존제 등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요 스텔라인 마마의 주방 비누, 그 다음에 이 원목설로 간편하게 세척을 해주시면은 그 농약이나 보정제를 말끔하게 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과일과 야채, 하루에 수십 개씩 나오는 커피잔, 자주 씻어줘야 하는 반려동물 식기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주방비누 150g 1개, 정가 5만원인데 1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방비누 3개와 원목 세척솔 세트 3만원, 그 다음에 주방비누 10개, 1개를 더해서 모두 11개를 절반 가격도 되지 않는 7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 주문은 010-8639-3477 8639-3477로 문의 주시면은요, 스텔라인 마마의 주방비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건희가 안 나올 것이다. 또 오바다. 뭐 이런 채팅창에 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김건희 비호감도가 너무 높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한번 두고 보시죠, 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 아닙니까? 가능한 일이고, 정금자들에게, 제가 뭐 개새끼한테 국민의힘 배지를 달아가지고 출마를 시켜도 30%는 찍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어쨌건 뭐 30% 이상은 나오고 있잖아.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이상 나오고 있고, 윤석열 탄핵이 무효다, 탄핵이 잘못됐다,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치적 해결법이 뭐겠습니까? 김건희가 나와가지고 당선이 되면 윤석열의 명예회복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김건희가 출전할 가능성, 김건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만 되면은 40%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선을 하면은 김건희가 이길 확률이 제일 높지 지금. 아니, 김문수도 하루아침에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 김건희가 나온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못 나오니까 김건희가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신 김건희가 나온다, 이런 논리로 접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회복, 민주당의 내란을 국민의힘으로 심판하자, 뭐 이러면서 나오면 되지. 네? 피노키오님, 네, 감사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래갖고 한 40% 뭐 받아버리면은 혹시 알아요, 이길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충분히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상상하건 다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게 김건희, 윤석열이기 때문에 저의 이 황당무계한 예측이 현실이 되지 말라는 그런 법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 윤복기 씨 또 계엄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요. 김경수 씨가. 그래서 지금 경복궁 광화문에서 경복궁역 10번 출구죠. 지금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뭐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단식하는 사람까지 뭐 까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속보이는 거죠. 너무 속보이는 정치 단식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행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김경수 씨가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야, 너는 내란 계엄할 때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뭐 매불쇼 나와가지고 이제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 빨리 귀국을 했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김경수 씨, 너 내란 때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네가 대선 후보를 하겠다고 설치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뭐 이런 이미지를 좀 불식시켜 보려고 좀 정치적 의도가 빤히 보이는 그런 단식을 한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의미 없는 단식 아닌가. 본인도 뭐 싸웠다. 나도 싸울 의지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이런 보여주기식의 단식에 과연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당원들이 마음이 움직일까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다들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위기고 저 속이 뻔히 보이는 단식에 그리고 이게 뭐 단식을 오래 할 것 같지도 않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김경수 씨가 단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길어야 2주인데 뭐 2주 정도 단식한다고 뭐 큰일 납니까? 근데 한 명은 마음이 움직였네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김경수 세 글자를 불러보고 싶었던 그 여인, 김경수 씨가 단식을 하고 있는 이 천막에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도가 됐어요. 김경수 전 도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4번 출구군요. 고궁박물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2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하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농성장을 찾아 김 전 지사를 격려했다. 이게 너무 너무 예상된 행보를 하죠.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의 예측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 이런 행보를 합니다. 두 분이 왜 이렇게 애틋한 사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논란이 된 거는 자, 이 문제예요. 긴급 의원 총회에 안 나타난 현직 국회의원이 왜 여기에 가 있냐. 이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인지 양산당 국회의원인지 경수당 국회의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욕 처먹을 짓만 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참 능력이에요. 자, 한도군이나 김경수나 지금 뭐 조국 대표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조국의 빈자리를 김경수가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한동훈과 김경수가 또 찐따 배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더 찐따인가. 거기에 고민정은 또 왜 껴들어가가지고 안 그래도 욕먹고 있는 사람에게 더 욕을 먹게 만드는 참 고민정도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 김경수 근처에 안 갔어야지. 이런 정무적 판단이 안 돼요? 아니 본인 때문에 김경수가 욕을 먹고 있는데 또 단식하고 있는데 의원총회도 안 가고 거기 가가지고 저러고 있으면은 우리 당원들이 김경수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제가 헛고생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왜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오는지. 이제 김경수 씨는요, 뭐 이게 뭐 비명이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참 경남지사는 어떻게 했는지. 봉만사님, 경수야, 너 지금 단식하는 거 사람들은 독일에서 하는 줄 알 거다. 고민정도 독일로 가 있는 줄 알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오늘 뭐 썸네일 제목이기도 한데 그 장성철 평론가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석방된 윤 보수 유튜브 출연 가능성 있다. 대통령 품이 실종됐다. 이런 얘기를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무슨 어떤 정보가 있어가지고 윤석열이 뭐 보수 유튜브에 출연을 한다, 뭐 이런 정보가 확인돼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예측하기에 보수 유튜브 출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이 지금 기본적으로 미친놈이고 이제 사형될 놈인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될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김건희가 출마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얘네들이 지금 2판 4판인 거야. 진짜 둘 다 감옥에 가가지고 사형이 되거나 무기징역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지금 재집권 가능성도 낮은 상황에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보수 유권자들 자극해가지고 뭐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윤석열이 파면되고 구속이 안 된 상태가 되면은 진짜 김건희를 앞세워가지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가 본인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게 보수 유튜브 아니겠나. 그러니까 뭐 신의 한수 뭐 이런 데 난리 나는 거죠 지금. 보수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트럼프가 되겠다. 또 트럼프가 어쨌건 재집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라고 안 될이라는 법이 있느냐. 그런 망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건희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트럼프의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의사당을 점령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하면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을 하고, 또 미국이 지금 완전히 파시스트 국가로 가고 있는, 거의 준계엄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윤석열도 나도 트럼프처럼 복귀할 수 있다, 화려하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응? 김건희가 나와가지고 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 3년만 하겠다. 김동연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개헌하고 나 3년만 할게. 그래갖고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러고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수 세력들을 막 정광훈이 이런 애들 막 다 결집시켜가지고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야. 국민의힘이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땡큐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들 사이에서도 이런 지금 걱정이 생겼어요. 윤석열이 이제 석방되면은 다 만세할 것 같잖아. 사실은 아까 김문수도 윤석열 석방된 게 말로야 당연히 유권자들을, 보수 유권자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윤석열 석방을 환영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탄핵 기각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지금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거나 혹은 윤석열이 석방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거나 이걸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지금 아주 미칠 노릇일 거야. 국민의힘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윤석열이 왜 쳐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대선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이가 더 힘들게 만드나. 겉으로는 표정 관리하고 있지만은 민주당보다 어쩌면 우리보다 윤석열의 재구속을 더 원하는 거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일 거예요. 아주 미칠 노릇이지 지금. 그런데 어쨌건 우리 정금자 어르신들, 우리 국민의 30%는 윤석열을 지켜야 된대 지금. 게다가 어제 말씀드렸잖아. 이제 윤석열이 거의 무슨 예수같이 된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것 같이 됐어. 그래갖고 이 정금자 어르신들은 완전히 지금 정신이 잃었어요. 예수가 지금 다시 살아 돌아온 거야. 윤석열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의 영향력은 이번에 석방으로 오히려 더 커져버렸다. 보수 진영 내에서. 물론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에 대한 거부감, 분노 이런 게 더 커졌지만은, 자 30%의 정금자들만 딱 놓고 보면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선 후보는 이제 윤석열이 낙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윤석열한테 줄은 서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미치겠는 거지. 이게 지금 역설과 딜레마라는 거예요. 지금 보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빠져있는 딜레마가 이거예요. 윤석열을 버리면은 경선에서 통과가 안 되고,
윤석열을 붙잡으면은 대선에서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고. 아주 미치겠는 거지, 지금. 어?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윤석열이 관저 정치를 어제도 예, 당 관계자들 데려다가 예, 뭐 한마디씩 하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예, 관저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관저 정치 플러스 유튜브 정치. 이거는 뭐 우리가 아주 기대하는 예, 우리가 너무나 그죠? 환영하는 그런 행보죠. 그래서 윤석열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역설이 이거예요. 윤석열이 설치면 설칠수록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얘기하면은 좀 그저 뭐 나이브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윤석열이 석방된 게 뭐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이지만은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만 접근하면은 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예? 우리가 손해볼 것은 없다. 그래서 윤석열 석방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고 조바심 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번 주가 뭐 중요한 한 주가 되겠죠. 아무쪼록 예, 이번 주 안에 윤석열 파면 결정이 돼서 지금 석 달 거의 뭐 100일 가까이 100일이 이제 넘었습니다. 예. 12월 3일 계엄 이후 100여일 동안 우리 아까 복만사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내란 스트레스가 예,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 뭐 경제도 지금 대단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 위한 첫 출발점이 윤석열 파면이라는 거는 예,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예, 윤석열이 파면돼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예, 내일 10시 30분 독설 나이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서초동 거리를 거저 줄리 없네 나이스 줄리 천장에 있어 비즈니스 여왕 건방의 큰딸 10원짜리 한장 피해 줄리 없네 나이스 줄리 공모를 꿈꾸는 여인 멧돼지도 웃지 웃어 웃다가 옆구리 터져도 막아줄 리 없니 없어 줄리 나이스 줄리 욕심이 줄리 없는 줄리 옆구리 터져도 뱀의 줄리 없네 옆구리 터져도 뱀의 줄리 없네